이런 험한 국정농단 파고 속에서도 아까운 한 분이 작고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전해드리는 소식, 먼저 김지영 씨의 부고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60년 연기의 길만 걸었던 일명 국민 배우 아니겠습니까? 김지영 씨. 암투병을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연기 활동을 해오시고 차기작도 골라오셨는데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는 이미 네. 그 폐암으로 따지면은 3기 이상 갔고 네.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물론 조금 호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네. 새로운 그 작품을 갖다 또 이렇게 잡으려고는 했었는데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서 안 좋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아프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서 정말 무대 위에서 네.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지막까지도 작품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경북도에서 태어나셨던 실향민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김지영 예. 씨가 지금 한 번도 배우의 길을 걷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천상 배우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국민 할머니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분이 워낙 팔도 사투리, 감초 연기력 대단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사실 이분이 뭐 한경북도 청진 출생이라고 하지만 네. 고향에서 일찍 이게 떠나서 악극당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뭐 한경도 사투리가 뿌리 박혀 있는 분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를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너무나 팔도 사투리를 다 자연스럽게 그러세요.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18살에 데뷔를 한 겁니다. 악극당 생활을 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일찍 출연을 시작을 하셨고 영화에도 60년대부터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도 네. 이분의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전원일기에 이분이 나왔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단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역, 네. 뭐 비중 있는 단역 요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사실 드라마에서 이제 조역들이 이렇게 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저는 그래서 장밋빛 인생을 이분의 거의 인생작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조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일 드라마가 정착이 되면서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던 배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치매 할머니의 역할을 했던 영화를 보셨었는데요. 얼마나 사투리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어려운 거 시골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몸소 익히셨다는 고 김지영 씨입니다. 생전에 그 화려했던 사투리 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계문 관계 살아있나? 왜요? 너들 오늘 내 손에 잡히면 뒤진대. 아, 밥 먹으러 안 나오나? 박복하다. 아, 이리서 박복할까? 하기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 서방복 없는 여이 자석복 없는 게 당연하지 뭐. 네가 올해 며칠로? 그래요. 한갑 지내고는 막 아리아리 하니도 아마 60한 수는 됐지요. 네 말고 만택이. 아버님, 아버님, 지난번에 그 양숙이 고장난 거 네가 안 고쳐놨다 아이라. 야야야 그런 말은 뭐하러 하노? 밥은 어떻게 한대노? 야, 그 저 호텔에서 다 해준다 아이다. 호텔 돈은? 올봄 새 작품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투병 사실을 숨겨왔던 고 김지영 씨의 연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배우의 길 말이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네. 하신 거죠. 원래 그 아버님의 친구분이 네. 김승호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뭐 우리나라 연기사에 아주 큰 획을 그은 네. 대배우죠. 근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놀러 오시는 그 상황에 이제 그때 이제 새엄마하고 네. 잦은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어머니가 사남매를 데리고 고생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 이제 아버지는 새엄마랑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 네. 새엄마가 너무 힘들게 해서 네. 미워서 못 견디겠어서 그냥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김승호 선생님을 찾아갔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연기를 갖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연기를 보면은 진짜 연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서 했다기보다는 삶 속에서 어떤 그 연기의 어떤 흐름들을 네. 스스로 발견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지영 씨 하면은 사투리 연기도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활 연기의 달인이다. 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나 스크린에서 빛이 나더라. 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렇게 연기 생활 반세기 넘게 하신 분이 국민들한테 연기를 배운다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 분들의 가슴 저리게 하는 소감일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유일하게 상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셨네요. 여우조연상이요. 예, 2005년도에 장미빛 네. 인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이제 미스봉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캐릭터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요? 사실 처음이자 그렇죠. 마지막. 네. 아니 근데 이분이 그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궤적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남편분이 술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셨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술을 끊게 하면서 살려놓으니까 또 다시 술에 입을 대면서 그 돌아가시고 이럴 때 네. 제대로 일을 못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얼굴을 알릴 만한 그런 인생작을 만나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또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조역들, 특히 어머니 역들, 시어머니 역들 이런 비중 있는 조역들이 이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게 된 다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특히나 장밋빛 인생으로 확실하게 자기 눈도장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연기대상에서 여우조연상 상을 받으실 때요. 그 수상 소감이 고단했던 이분의 삶이 그대로 녹아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기 생활 50년이 넘도록 나에게는 이 상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비도 못하고 왔는데 참 아쉽네요. 멋진 드레스 입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로 끝냈던 수상 소감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많은 후배들 그리고 동료까지 이분을 조문하기 위해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네. 이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다른 배우들도 정말 이분의 돌아가신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 놀라운 연기력들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 배우가 이별을 세상과 고하기도 했는데요. 한 분은 화려하게 데뷔할 법도 한데 이분의 대단한 수상에도 불구하고 수상보다는 수상 소감에만 많은 분들이 오늘도 계속 울림이 이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김민희 씨. 예. 자,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여자 배우가 주연상을 탄 건 최초일 것 같은데 왜 그 수상 소감에서의 깊은 울림, 홍상수 감독님 사랑합니다. 혹은 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라는 대사에 다들 집중을 하시나요? 이제 이 작품이 네. 유명한 여배우가 유부남 감독을 사랑하는 네. 그런 그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네. 연상케 하는 그런 수상 소감과 또 대사였다. 이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 김민희 씨가 지금 이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덧씌우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근데 이런 정도의 수상 소감은 이전에 깐네 전도연 씨도 네. 감독이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영화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거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 건가요? 글쎄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 영화를 보지 못했거든요. 몇몇 장면들 언론에 소개되는 것들을 갖다 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김민희 씨의 연기가 2012년 화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놀랄만한 괄목상대라고 하죠. 놀랄만한 그런 어떤 성장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아가씨에서는 그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베를린에서는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김민희에게 집중하게 된다. 네. 김민희 혼자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민희 씨의 영화를 일단 보면서 평가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남자 주인공 이름에는 홍상수의 상, 여자 주인공 이름에는 김민희의 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예, 요거 한번 이런저런 조합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네요.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감독
남자 주인공 이름이 상원. 네. 그다음에 그 김민희 씨가 했던 사람 이름이 영희. 네. 그러니까 상자는 홍상수의 상자를 따고 네. 영희에서 희자가 김민희의 희자를 딴 게 아니냐. 근데 네. 이 두 개를 빼면 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남아서 이게 말로써 어떤 의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상수 감독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직접 쓰셨으니까요. 자, 이분은 그런데 오늘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어서 뉴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탤런트 유통 씨의 8번째 결혼식. 8번째 결혼식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결혼식 장소를 옮겨야 될 정도로 해프닝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부산 서면에 부산 시민공원에서 네. 이제 공연의 형태로 결혼식을 한다. 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뭔가 좀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거든요. 부인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몽골 여성인데요. 네네. 지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몽골 분하고만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벌써 8번째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33살 연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단체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결혼식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있게 됐습니다.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8번이나 결혼을 하고 나이 네. 차이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민공원에서 하는 것들을 반대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조금 엄격하게 한번 잣대를 들이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래도 축의금은 기부도 하고 한다던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분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자기가 바른 사랑에 네.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 결혼을 한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네. 그런데 일부 분들은 8번이나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네. 보면 좀 무마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유교단체들에서 반대했던 이유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어쨌든 유통 씨가 앞으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네. 아내분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와중에 꼭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김지영 씨까지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